없으시면 교재 O2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은 정말로 별거 없었다, 그지? 방금 우리가 문제 풀어봤던 것처럼 이제 뭐 해수랑 육지에 있는 물, 뭐 이런 것들 주로 얘기를 했고 어디다가 쓰이니 이런 것들 특징들 정도 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하고 여기서 그래도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을 하기도 하는데, 자, 첫 번째는 바닷물의 온도에 관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네. 자, 바닷물의 온도는 위도에 따라 다릅니다. 위도가 무엇이야? 자,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 가로선 있죠, 가로선. 가로선. 자, 이거 0에서부터 90도까지 이렇게 나누는데 이것을 위도라고 하고요. 세로선이 있는데 이 세로선을 경도라고 합니다. 경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과학할 때 잘 나오는 건 없어요. 그래서 위도가 가로선을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것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온의 분포가 위도 0도인 부근, 우리가 저위도 지역, 적도 지역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지? 여기가 온도가 가장 높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상식이죠.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몇 도 기울어져 있어? 몇 도? 몇 도? 몰라.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태양이 있다. 그러면은 태양 에너지를 어디가 가장 많이 받을까를 생각을 해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많이 얘기를 하냐 하니까 지금 여기는 좀 적절치 못한데, 자, 여기 위쪽에 전구를 이렇게 달아놔. 전구.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이렇게 있으면 빛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을 것 아니냐. 근데 내가 조금 옆에 치우쳐져 있으면은 빛을 비스듬하게 받아버리죠. 그래서 빛의 양이 줄어든다. 그래서 똑같은 개념인데 적도 부근이 태양을 그대로 바라보기 때문에 여기가 에너지가 과잉이 돼요. 에너지가 높은 부분이 되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태양 에너지를 비스듬하게 받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라고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수온의 분포가 극지방에 갈수록 북이 남이 90도일수록 차갑게 나타나죠.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적도 부근이 빨갛게 되게 뜨겁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해수의 분포는 온도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자, 이것은 태양 에너지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표층 수온이 낮아진다. 뭐 태양 에너지를 비스듬하게 받아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위도가 같으면 대체로 비슷비슷한 온도값을 나타낸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우리가 여기 동쪽 태평양 쪽 보면은 25도라는 수온의 값이 나타나는데 뭐 중앙이랑 뭐 좌측으로 이제 서쪽으로 갈수록 28.5도로 좀 높은 값을 띠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도에 따라서 좀 비슷비슷한 값이 나타난다라고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절에 따라서 해층 수온의 분포가 다르게 나타난다. 당연한 거죠. 자, 여름철이 더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잖아. 그지? 그러면 더 뜨거운 거야. 그럼 바닷물이 더 온도가 높겠죠. 그래서 겨울철에는 온도가 낮고요. 여름철에는 온도가 높겠다. 당연한 거죠. 자, 오른쪽 플러스 강의에 1번에 위도에 따른 태양 에너지 양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적도 부근, 여기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은 값이고요. 극지방으로 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어진다. 뭐 이런 것들 볼 수가 있다. 그지? 우리는 위도 몇 도쯤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남북을 어떻게 나눠놨어? 한국사 하잖아, 다들 학교에서. 그지? 역사.
우리 한국 전쟁 했죠? 한국 전쟁 해가지고 또 재밌는 내용인데 우리나라의 협의 없이 대한민국의 협의 없이 미국, 소련, 북한이 이제 같이 회의를 통해서 남북을 나눠놨죠. 그 나눠놓은 라인이 뭐야? 38선이죠. 위도 38도 라인입니다. 그게.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야? 위도 38도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거다. 그지? 중위도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북반구에서 여기쯤에 해당이 되죠. 우리는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 한 요 정도 받고 있구나 라고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재미난 내용은 또 위도 37도에서 이 복사 에너지 값의 역전이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니까 위도 37도보다 낮은 쪽, 위도 37도에서 0도까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 받는 값이 더 커. 뭐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보다. 그래서 뜨거워요. 따뜻해. 근데 37도보다 높은 곳으로 가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는 것보다는 방출하는 값이 더 커. 그럼 뭐야? 되게 추워집니다. 그래서 북한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추울 수 있다라는 것은 뭐 사실 오늘 배우는 내용들에서 상관이 없지만은 일상에서 충분히 느껴볼 수 있는 그러한 값들인 것 같아요. 자, 아래쪽 보면은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라는 것이 나옵니다. 연직이라는 게 뭐야? 위아래 상하의 값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자, 연직 수온 분포가 나타납니다. 자, 이게 세 개의 층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나누는 원인은 수온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나타난다라고 정도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첫 번째 층은 혼합층이다. 혼합 말 그대로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섞인다. 이 바닷물이 섞입니다. 자, 누구 때문에 섞이냐 하니까 이 원리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 지금 바람 오른쪽으로 분다고 돼 있네. 자,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자,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물이 어떻게 돼? 물이 쓸려 나가죠. 근데 우리 물은 유체입니다. 흐르는 물질이야. 생각해 보면은 내가 물을 이렇게 쭉 치워줬어. 그럼 여기가 비어버리나? 아니죠. 내가 이렇게 물을 가득 담아놓고 손으로 이렇게 물을 쫙 치워봐. 그럼 여기가 비어버리나? 아니죠. 여기가 다시 채워지는 거야. 어디서 나타나? 주변에 있던 물들이 다시 채워주는 거죠. 그럼 뭐야? 이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물이 용승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물을 다시 채워주는 거야. 그럼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아래에 있던 물은 생각보다 조금 더 차가울 텐데 이게 다시 위쪽으로 올라와. 그럼 뭐해? 태양 에너지가 그대로 데워줘요, 다시. 그리고 이 태양 에너지가 데워준 따뜻한 물을 또 치워주는 거야, 바람이. 그럼 또 아래쪽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와요. 그래서 일정한 깊이만큼은 수온의 변화가 없는 층으로 나타난다 라는 것이 혼합층입니다. 이해되나요, 이거? 비슷한 원리가 복사 있죠. 물 끓이는 행위. 요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혼합층의 특징 한번 보자. 자, 수온이 가장 높아요. 당연한 거야. 태양 에너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층이기 때문에 수온이 가장 높다. 그 다음에 혼합이 되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다? 바람 때문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지? 바람이 쭉 치워주니까 물이 올라올 수 있는 구조였다. 그래서 수온이 일정한 층이다. 그 다음에 이거 많이 나옵니다. 바람이 강할수록 두께가 두꺼워진다. 왜 그런가 하니까 바람이 많이 불면은 물을 한 번에 많이 쓸어주죠. 물을 한 번에 많이 치워주니까 얘가 올라올 수 있는 양도 많아진다라고 정도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진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층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수온 약층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수온이 왜 갑자기 떨어질까? 당연하게 뭘 못 받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를 이제 직접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구간이 됩니다. 바람의 작용도 할 수가 없고요. 태양 에너지도 점점 적게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수온 약층, 이렇게 온도가 쭉 떨어지는 값이 나타난다. 그래서 특징은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진다라고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아래쪽이 온도가 낮고 위쪽이 온도가 높아요. 그럼 대류 일어나 안 일어나? 대류가 뭡니까, 여러분들? 따뜻한 게
위로 올라오고 차가운 건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을 대류라고 하는데, 지금 차가운 게 아래쪽에 있어. 뜨거운 게 위쪽에 있어요. 대류가 일어나나? 안 일어난다는 거야. 상하의 움직임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층을 우리가 안정한 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심해층 얘기 안 했지만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서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을 합니다. 왜? 상하의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상하의 움직임이 있었으면 혼합층 거를 심해층으로 끌고 오고 심해층 거를 혼합층으로 끌고 왔을 텐데, 지금 상하의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대류가 없다 보니까 물질과 에너지의 교환을 막아주는 층이 된다 라고 얘기를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해층이 있는데, 심해층은 뭐 별거 없어요. 이제 태양 에너지가 이제 도달을 못해. 그래서 위도나 계절에 관계없이 수온이 계속해서 일정한 층을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세 개 층 다시 나누는 기준은 수온이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냐로 나누게 되고, 각각 층들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있는데 각각 특징들을 기억을 해주시면은 여기서 문제 틀릴 거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있는 것들 잠깐 10분 쉬었다가 좀 얘기할게요. 쌤 토일렛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같이 쉽시다 그냥.